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춥다라고 하니까 우리 출근할 때 따뜻하게 우리 스카프 하면 목을 보호하면 많이 따뜻합니다. 내일은 좀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고요. 네, 오늘 제가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유보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보 통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통합 모델 시안도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달이네요. 곧 발표가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어수선하고 사실적이지 않은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들끼리 또 원장님들끼리 하는 소리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된대. 보육교사 자격은 뭐 이렇게 된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요. 제가 엊그제 마음성장 프로젝트 강의를 갔다가 또 질문을 받았는데, 이 보육교사 자격은 쓸모없다면서요. 모두 통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유아교육과를 가야 된다면서요. 네, 전혀 사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들어가서 보니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교육부 영유아 교육 보육통합 추진단에서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 자료가 17개의 질문들이 지금 있어요. 정부 조직 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교사 자격과 또 교원 양성 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통합 영유아 교육기관이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됐는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보다 교원 자격, 양성 체계 개편 방안 등 유보 통합의 주요 내용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정부 조직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은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보통합은 우리가 과거에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소관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갈등이 조율되지 못하는 바람에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효과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해서 하나의 부처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책임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조직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교육부로 모두 이관하는 그런 조직법이 개정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영유아 기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교가 되나요? 아니면 유치원이 보육기관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법 체계상 유치원인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그다음에
입장, 부모 협동,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로 정의가 됩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통합 모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네, 통합 모델안이 확정이 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통합기관의 성격은 유보통합관리체계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는 점과 영유아기 발달 과정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 학회라든가 단체의 제안을 포함하여 통합기관의 성격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보통합 이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도 정확한 재원 마련 계획 없이 학교 교육 전체에 쓰여야 할 예산을 나눠 쓰는 과정에서 전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 예산도 함께 전액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약 15조 원이었는데요. 유아교육이 약 5조, 보육이 약 1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이 훨씬 더 크고 방대합니다. 예산도 넓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이 유치원 교직원보다 훨씬 더 많고 또 기관 숫자도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한 추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예산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그렇게 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유보통합이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장에서 유보통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되고 있긴 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시기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어느 기관에 다니든 격차 없는 성장과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 추진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아이행복 연구 자문단을 발족시켜서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현장 교사 간담회, 포럼, 설문조사, FGI, 현장 방문, 토론회, 양성기관들과의 간담회, 영유아 교육 보육단체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한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주셨네요. 또 통합 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아이 행복 연구 자문단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해 오고 있으며 관련 정책 연구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라든가 FGI, 현장 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포럼도 하게 되고요. 토론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2023년 말에 유보 통합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발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안이 발표되면 방안이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발표된 후에 의견 수렴을 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네, 2023년 올해 말에 발표되는 시안은
아닙니다. 시안을 기반으로 해서 24년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발표된 시안에 대해서는 교사 및 단체 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FGI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며 현장도 방문하여 현장 교사와 기관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며 쌍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발표되는 시안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수정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자, 유보 통합이 되면 2019년 개정 누림 과정의 3호세 교육 과정이 하나인 것처럼 영호세가 연령 구분 없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발달 차이가 큰 영유아를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네, 영유아 시기는 굉장히 발달 차이가 크고 또 거기에 따른 특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0~2세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 과정,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고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을 구분하는 방향을 정책연구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1학년,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등 3개 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다수의 OECD 국가들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5세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치원교사입니다. 저는 3~5세 유아와 함께 교사로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후에도 0~2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0~2세 영아들을 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교사가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보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현직 유치원교사가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사 개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통합교사 자격이란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서 현 자격으로 퇴직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치원교사 자격도 또 보육교사 자격도 통합교사 자격도 지금 다 이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교사 자격만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은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없이는 0~2세 자격을 담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올해 말에 발표 시안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보수 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질을 상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단기 보수 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보통합 후에는 보육교사가 쉽게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 등이 광고나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면서 유보통합으로 교사의 자격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틈타 일부 업체가 거짓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며 동시에 현직 교사의 자격 취득 방안은 영유아 교사로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은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과 또 교직을 포함하여 필요 전공 학점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통합 교사는 지금 대학교에 가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지금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교사 그다음에 또 우리 이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편입을 하거나 또 새로 입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현직 교사인 경우에 또 특히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교직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직 과목을 포함을 해서 필요한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아니죠. 예,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교사가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통합 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교육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교육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유아 특수교사를 준비하면서 전공과 교직 등을 공부하고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이후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단기간에 특별교육을 받고 특수교사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단기간에 특별교육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유보통합 추진단에서는 장애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직 교사 자격 취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고 할지라도 특수학교 정교사와 같은 수준의 수업 연한과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도 지금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이라든가 이게 정교사와 같은 특수학교 정교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수업이라든가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교원 양성 기관 난립으로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답은 유보통합은 영유아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습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를 교육하는 모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면 중심의 영유아 교육 전공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교사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계 및 영유아 교원 양성 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영유아 교원의 수업 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4년 이상의 대학을 졸업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예비 교원들이 배우는 내용 또한 영유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교육 과정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통합교사는 영유아 모두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대면 중심의 영유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점은행제라든가 지금 방송통신대학교도 지금 대면으로 다 바꿔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현재 유치원은 3호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또 교사나 시설들이 모두 3호세 유아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0, 2세 영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보 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 2세 영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보 통합은 0세부터 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획일화된 기관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보통합 추진단에서는 유보통합 모델은 기관 운영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운영을 해도 되고 3세부터 5세까지 운영을 해도 되고 0세부터 5세를 모두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매우 늦게까지 운영해야 하고 법령에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늦게까지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양 기관의 장점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의 운영 시간에 관해서도 기관과 지역의 특성, 학부모의 수요 등을 반영한 기관 자체 운영 계획에 따른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관 운영 시간을 교사의 영유아 대면 교육 시간, 교육 과정 시간, 근로 시간 등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 모델에서의 기관 운영 시간은 기관이 문을 열어두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대면 교육 시간이나 교육 과정 시간 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합 모델 안에서의 우리 기관 운영은 다양성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몇 시까지 할 거야. 야,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6시까지 할 거야. 우리는 7시 30분까지 할 거야. 이거 다양한 그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지도록 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이제 3세 유아의 학부모이고 지금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 되면 0~2세는 영아 전담 기관에서 담당하고 3~5세는 유아 전담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보 통합이 되면 우리 아이는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네, 아니죠. 유보 통합이 되면 아이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보다 향상된 교육과 보육을 받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별도의 기관 이동 없이 이 차별적 지원이나 교사의 전문성을 걱정하지 않고 유아들을 영유아 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 이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우리 기관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부모들이 영아는 영아 전담 기관에, 유아는 유아 전담 기관에 가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어떤 헛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네, 유보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은 좋아지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나요? 국공립 유치원도 열악합니다. 시설도 충분히 않고 교원이 업무에 전념하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마련 과정에 교원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공립 유치원의 88%에 해당되는 병설 유치원의 열악한 환경,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했고요. 온라인에서 쉽게 자격을 딸 마지막 기회다. 유보통합 전 빈틈 공략, 보육교사 자격 더 늦기 전에 취득하세요라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부추기는 광고가 많습니다. 광고를 보면 충분한 교육 없이 보육교사 자격을 쉽게 딸 수 있고 자격증도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염려가 됩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면 유보통합 이후에 통합교사 자격으로 바꿔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지금 온라인 등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쉽게 취득한다고 해서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영유아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체제를 개편할 거고 올해 말에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후 필요한 통합교사 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안을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를 통해서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 아동으로 염려되는 영유아는 유보통합이 되면 어떠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영유아 단계부터 장애 위험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적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업으로 교육,
복지, 의료 체계 연계를 추진해서 특수교육 조기 발견 진단 체계나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 부모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서 우리가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자운 TF단 통해서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및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과정 내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를 위한 지원 강화, 유아 특수교사 확충, 영유아 기관 확대 등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 이상 우리 이 교육부에서 우리 유보 통합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보니 영유아 보육 통합 추진단에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아마 궁금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정확한 거는 유보통합 시안이 발표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통합 모델도 그렇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관 또 우리가 양성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사 자격도 일단 12월 말에 통합 모델 시안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